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에 완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열린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 축구 국가대표팀에 0대4로 패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통산 1000번째 어매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경기 초반부터 코트디부아르의 빠른 공격과 강한 압박에 고전한 한국은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공격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끝내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내용에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결과적으로 부족한 경기였다. 팬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경기 안에서 우리가 시도한 부분 중 긍정적인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3백 전술을 실험했지만 수비 조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다가오는 국제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하며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시즌8 첫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방송에서 그는 코미디 상황극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진지한 어조로 이 말만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된다며 예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그것을 공격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를 좀 더 대승적으로 하시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방송 측의 사과를 요구한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이후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SNL에서 한 말 대부분은 재미를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 관련 발언만큼은 정색하고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다큐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온라인에서는 풍자답다는 반응과 예능에서 정치 메시지가 과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그맨 이혁재가 최근 정치 행사 참여를 계기로 과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억울함을 토로하는 발언을 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진행한 지방선거 관련 청년 정치인 공개 오디션 행사에서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판의 배경에는 과거 사건들이 다시 거론된 점이 있다. 이혁재는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방송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에도 세금 체납 문제와 정치 관련 발언 등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혁재는 최근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심경을 밝히며 나는 이제 연예인도 아니고 자연인이다라며 폭행 사건이 있었던 사람을 왜 부르냐고 하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째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물어뜯는다며 평생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냐라고 토로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과거 논란이 있는 인물이 정치 관련 행사 심사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사회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수 임영웅이 유튜브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구독자 수 178만 명을 돌파했다.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와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구독자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음악 영상뿐 아니라 공연 실황, 비하인드 영상,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되며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다. 조회수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30억 뷰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트로트 가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기록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팬덤 영웅시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팬들은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영상 등을 꾸준히 시청하며 조회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음악 업계에서는 임영웅이 음원 차트와 공연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며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음악, 활동을 통해 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들이 한 종합격투기 선수의 훈계를 받았지만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상황을 자신의 영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명현만은 학생들에게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훈계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훈계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울 찍느냐 찍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생은 욕설을 하며 항의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큰 충돌이나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현만은
청소년 흡연을 제지하고 계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청소년 흡연을 제지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며 명연만을 옹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촬영까지 하는 것은 과한 대응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흡연 문제와 공공장소에서의 훈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핵심 공격 자원들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주장 손흥민, 미드필더 이강인, 이재성이 오스트리아전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선수 모두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며 경기 상황에 맞게 기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최근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공격진의 핵심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경기력과 조직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재성 역시 중원에서 활동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번 오스트리아전은 향후 국제대회를 대비한 전력 점검의 성격이 강한 만큼 대표팀은 다양한 전술 실험과 선수 조합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과 팀 조직력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약 3,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약 45만에서 5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 10만에서 2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해 내수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린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0대1로 패하며 무득점 2연패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남겼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온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후반 초반 실점을 허용한 뒤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며 경기를 내줬다. 이날 대표팀은 공격진에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 등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중원과 측면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 수비를 뚫지 못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패배로 대표팀은 최근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연패를 기록했다. 앞서 평가전에서 대패를 기록한 데 이후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공격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팀이 어매치에서 무득점으로 2연패를 기록한 것은 약 8년 만이다. 경기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격에서는 결정력이 부족했고 수비에서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술적인 완성도 역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2022 피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른 평가전이었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대표팀은 선수들이 각 소속팀으로 복귀한 뒤 다시 소집돼 월드컵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새로 건설될 화성 여자교도소의 조감도가 확산되면서 리조트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범죄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도소가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논란의 시작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한 장의 조감도였다. 해당 이미지는 넓은 녹지와 캠퍼스 같은 건물 배치가 특징으로 마치 공원이나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교도소가 아니라 휴양시설 같다.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온라인에 퍼진 조감도는 실제로 건설돼 최종 설계가 아니라 과거 설계 공모 과정에서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즉 현재 추진 중인 실제 설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이미지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설계안이 아니며 실제 교정시설은 일반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교도소와 구치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화성 여자교도소 역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수 이명웅이
또 하나의 유튜브 기록을 추가했다. 그의 노래 비가 와서 음원 영상이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서며 통산 105번째 1000만 뷰 영상을 달성했다. 비가 와서 음원 영상은 2025년 8월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꾸준한 팬들의 관심과 시청이 이어지면서 2026년 3월 말 기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만 1000만 뷰 이상 영상을 105개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 가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기록으로 그의 탄탄한 팬덤과 꾸준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가 와서는 이별 후 비 오는 날 느끼는 감정을 담은 발라드 곡으로 이명웅 특유의 깊은 감성과 섬세한 보컬이 돋보이는 노래다. 특히 화려한 뮤직비디오가 아닌 단순한 음원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웅은 그동안 사랑은 늘 도망간 이제 나만 믿어요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유튜브에서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왔다. 팬들과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국내 가수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이명웅이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과 해외 분쟁 파병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및 공개 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적 부담과 동맹국의 기여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를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방위비 분담과 군사협력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특히 해외 분쟁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동맹국의 역할을 비용과 기여도로 평가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대신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사업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파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 관계를 지나치게 거래적으로 바라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민생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약 3,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추경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상당 부분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고용 유지 지원금 강화, 취약계층 보호 정책 등도 함께 포함돼 종합적인 경기 대응 패키지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물가 자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집행 과정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 이글스가 또 한 번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이번에는 단일 경기 패배가 아닌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대량 실점이다. 한화는 최근 KT 위즈와의 3연전에서 총 36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경기당 평균 12실점에 달하는 수치로 마운드 붕괴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다. 이는 단순한 연패 이상의 충격으로 팀 전력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KT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시리즈 내내 집중력을 발휘하며 득점을 쌓았고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말로 홈런과 6회 비기닝을 앞세워 승부의 세기를 박았다. 이 흐름 속에서 KT는 개막 이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까지 지켜냈다. 이번 시리즈는 양팀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KT는 타선의 응집력과 기회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한 반면 한화는 불펜 난조와 잦은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키웠다. 선발이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펜까지 흔들리며 대량 실점이 반복됐다. 특히 한화 마운드는 경기 후반 들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 상황에서 제구가 흔들리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이는 곧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투수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아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건은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김창민 씨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20대 남성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목을 조르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이 이어졌고 쓰러진 뒤에도
추가적인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점이다. 가족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상태다. 아직 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현재 일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당시 신고와 대응 과정, 그리고 추가 폭행이 벌어진 경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솔직히 한국과 일본이 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표현 방식과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누리꾼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타국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 간 교류는 상호적인 것인데 키웠다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진 배경에는 한일 간 역사적 관계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가의 발전을 외부 공로로 단순화하는 발언이 자칫 감정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표현이 국제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문화와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당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발화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극적인 문장만이 확산되며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